안녕하십니까, 황동훈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해서 Q&A를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워낙 질문이 많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는 거니까 요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첫 번째는 임차인에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얼마나 이제 몇 번이나 인정되는가 많이 물어보시는데 한 번입니다, 한 번. 그러니까 전세 기간은 2년이잖아요. 근데 그걸 한 번 이제 행사하면 2년도 할 수 있으니까 4년이 되는 거죠. 물론 행사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2년 살아야 되냐? 그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임차인은 최장 2년까지 할 수 있고 더 줄여서 뭐 1년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.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미 법 시행 당시에 4년을 다 사신 분들, 그러니까 이제 법이 올해 이제 7월인가 8월에 이제 시행이 됐잖아요. 그 시점에 이미 뭐 연장해가지고 4년, 뭐 6년 이렇게 사신 분들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냐 그랬는데 할 수 있습니다.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번에 이제 개정된 이 계약갱신 청구권 조항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적법하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전세 계약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4년이든 6년이든 10년이든 그거 상관없고 이제 이번에 시행된 이후로 다시 뭐 어떤 계약이 이제 체결됐다. 그러면 갱신 청구가 되는 거니까 뭐 할 수 있습니다. 1회에 한해서 2년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. 4년 미리 살았다고 하더라도 2년 더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해서 6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제 1년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이제 원래 이제 법상으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으로는 임대차 기간 2년이잖아요. 근데 임차인이 그보다 짧게 살고 싶으면 뭐 상관도 상관은 없습니다. 상관없어서 처음에 1년으로 하셨는데 1년 더 살고 싶다, 1년보다 더 살고 싶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2년도 살 수 있고요. 그 2년 된다고 1년이든 2년이든 지나고 나서 다시 계약갱신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 게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,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그냥 거절. 그러니까 이제 적법하게 2년 살고 한 번 더 갱신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뭐뭐 있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차임을 이제 연체하는 경우, 이제 임대료 내야 되잖아요. 연체하는 게 그 금액이 합쳐가지고 2기, 그러니까 월 단위로 했으면 2개월치, 뭐 연 단위로 했으면 2년치. 그러니까 그만큼의 금액이 이르도록 연체하는 경우는 이제 거절할 수가 있고요. 또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, 뭐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뭐 이런 경우는 안 되겠지만 아이들이 없다고, 아이들 집을 험하게 쓴다고 싫어하는 임대인이 좀 있잖아요. 아이가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있었다든가, 아니면 동물을 키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동물이 있다든가, 아니면 뭐 주택으로 임차한다고 했는데 사무실로 쓴다든가,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. 그다음에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. 그러니까 이제 계약갱신 적법하게 행사가 됐는데 임대인이 그냥 보상 좀 해주고 그냥 그만 사세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. 그런 경우들은 뭐 되는 겁니다. 최근에 무슨 뭐 부총리가 뭐 3천만 원 정도, 2천만 원인가요? 3천만 원인가 이제 임차인에게 주고 내보냈다고 하는데 뭐 그 금액은 뭐 다과를 떠나서 협의가 됐다고 한다면 상당한 보상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주택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, 그러니까 이제 동의도 안 받고 임대인 동의도 안 받고 이제 방 하나 누구한테 빌려준다든가, 아니면 전체 다 다른 사람한테도 빌려준다든가 하면은 이제 그건 갱신이 안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임차인이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, 이제 뭐 그 문이나 아니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죠. 문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요 주방 같은 거 이렇게 종사하다 많이 깨먹는 경우들 있잖아요. 그게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안 되고요. 아니면 이제 누구의 잘못도 없이 이제 뭐 포항 지진 같은 경우도 있었죠. 지진이 나가지고 이제 아파트가 무너진다든가 해서 그렇게 일부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, 그런 경우도 갱신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임대인이 주택의 전부 아니면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주택의 점유로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이제 이거는 뭐 완전 철거하거나 거의 대부분을 이제 대수전하는 경우는 이제 이 계약갱신 당연히 안 되겠죠.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. 그 다음에 임대인 자신의 직계 좀비 속에 실거주하려는 경우, 그런 경우도 이제 내가 들어가 살겠다 그럼 임차인이 나가야 되는 거죠. 그다음 그 밖에 뭐 임차인의 의무가 현저히 위반하거나 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데 이거는 상황마다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경우는 계약갱신 청구를 하더라도 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,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계 좀비속 또는 본인이 들어가 산다, 실거주한다 그러면 이제 임대차 갱신 안 된다 그랬잖아요.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 그래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갱신이 안 되는구나 하고 딴 데 이사 갔는데 우연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를 줬어요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?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계속 살았다면 이제 발생했을 임차액과 차임과 다른 데서 더 비싸게 하는 그 차액 정도를 청구를 하고 위자료 정도 되겠죠. 이제 아마 그 정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거는 실손해배상 원칙에 따라서
이제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정해질 것 같고요.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처음을 할 때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이제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거절한다고 했을 때 손해배상을 얼마로 한다 이렇게 적어놓는다, 특약으로 적어놓는다고 한다면 그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돼가지고 그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